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박 6일간 방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은데요. 28일에는 김종필, 우리가 JP라고 부르는데 그 충청권의 대부를 만났고, 어제는 서해 유성룡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충청과 TK의 대연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올 말에 임기를 끝내고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기문 씨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조리 사망자와 관련돼서 고등어를 튀겨 먹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엔 보고서에서 연간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달하고 그중에 430만 명이 조리에 관련된 그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고기 구울 때 꼭 환기하셔야 되겠고요. 고기 굽는 음식점 갈 때도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간다에서 대북 제재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저는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놓고 한때 우리가 제3세계 외교를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과 안보적인 대치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하는 전쟁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이 아무튼 우간다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옐렌 총재는 하버드대 연설에서 수개월 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존 리 옥시 전 대표와 홍만표 전 검사장이 이번 주에 나란히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되는데요. 구속이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지금까지 세 번째 사고인데 수리공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패턴은 똑같습니다. 나 홀로 수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고쳐지질 않고 있는 거죠. 투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모펀드에 특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지금까지는 1억 원이 최저 한도였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기준을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작년에 공모펀드에는 17조가 몰렸고 사모펀드에는 27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 해양이 관피아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관피아 낙하사 논란인데요. 인수위 출신 조대환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선임될 예정인데 대우조선 마침 지난주에는 페이스북에 대우조선 내부 관계자라는 분이 쓴 편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경영진이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구조조정에서는 회사의 일을 주도해야 될 부장급들이 대거 회사를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송파와 목동입니다. 반포에서 시작돼서 개포를 거쳤고 과천을 거쳐서 지난주에는 송파구가 0.3%
호가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목동이 0. 같은 수준의 3.1%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다음 순서가 그러면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던 데서 남아있는 곳이 언뜻 저한테 떠오르는 건 용산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일보가 니케이와 함께 공동조사를 했는데 그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이 61%로 일본의 53%로 훨씬 앞섰다고 합니다. 그 결혼 안 하는 사회, 출산 안 하는 사회,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아베 총리의 행보가 더 빨라질 것이다. 경기부양 카드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주 G7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오바마의 감동적인 히로시마 연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치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차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폭스바겐 아우디가 그 대폭의 할인 행사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는 그런 얘기가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올 들어서는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랜드로버가 60% 정도 판매 신장을 했고 그 뒤를 인피니티, 그다음에 BMW의 미니, 볼보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영남 씨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화투를 너무 오래 갖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는 그 대작을 판매한 게 20여 점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대12가 전하는 소식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킨텍스에서 국제 로타리 세계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서 참가자가 25,000명, 해외 참가자 25,000명, 국내 마이스 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5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160여 개국에서 참석을 했고 한 사람당 쇼핑 금액이 그 350만 원에 달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3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 행사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2대12는 안보를 좀먹는 무기 중개상을 메가기획으로 그 전달을 했는데요. 혈세 1조 원을 그 삼킨 게 무게중개상이라고 합니다. 연간 방위비가 우리가 12조 원인데 그 중에서 무게중개상으로 흘러간 돈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군대판 전관예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가장 재미있는 소식은 트럼프를 제대로 알자고 얘기한 그 한 연구원의 연구위원의 글이었는데요. 트럼프가 펜실바니아 와튼스쿨 출신이고 그가 쓴 디 아트 오브 딜이라는 책은 상당한 수준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협상에 내가 트럼프 제대로 알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오늘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